0점짜리 7번 같이 볼 건데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대. A, B, C는 누군지 안 중요한데 지금 개수가 B 하나가 빵꾸가 뚫려 있어요. B를 찾는 것이 자료 해석의 거의 전부가 되고요. 그린 가는 실린더에 A 기체 N몰 A만 넣어놓은 것을, 그리고 나는요 가에 이 A만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을 거래. 넣으면서 반응을 완결시킬 건데 넣어준 B의 양에 따른 전체 기체의 밀도를 나타냈대. 그럼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A만, 반응물 중에 A만 일단 넣어놓고 B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전체 기체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거니까 한계 반응물 교차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인 건데, 아까 그 문제는 전체 기체의 부피를 알려줬는데 다행히 딱 양상이 어디서 변하는지 너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 문제는 기본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 여기서 교차됐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분명하게 그래프가 드러나진 않아요. 이렇게 드러나는데 여기가 교차되는 지점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교차되는 지점을 알려주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안 알려줘도 제가 알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지금 받은 지점은 특이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아무것도 안 넣어준 지점 제가 X라고 할 건데요. 두 번째 특이점은 B를 6분의 7N몰 넣어준 지점에 대해서 어떤 표시를 해놨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Y 지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X는 당연히 B를 하나도 안 넣어줬으니까 A에 대한 정보만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Y라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B를 얼만큼 넣어줬대? 6분의 7N몰 넣어줬을 때야. 그럼 이때가 한계 반응물이 여전히 B인 구간인 건지 아니면 한계 반응물이 바뀌어가지고 A가 한계 반응물인 구간인지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 유형에서 중요해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쓸 거냐면, 첫 번째, B가 1보다 크다는 정보를 쓸 거예요. B는 반응식의 개수입니다. 그럼 개수는 정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B는 2 이상의 자연수 누군가 하나인 거잖아? 그럼 B는 아무리 작아도 2라는 건데 A가 B개의 B를 만나서 두 개의 C를 생성한대. 근데 Y 지점은 얘들아 A 몇 몰에다가 N몰에다가 B 몇 몰을 넣어준 지점이 6분의 7N몰을 넣어주고 반응을 완결시킨 지점이 Y라는 지점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한계 반응물을 따져줄 건데 B는 최소 몇 이상이야? 2 이상이야. 그럼 A는 N몰 있어요. 그럼 B가 최소 몇 몰은 있어야지? 2N몰은 있어야지 A가 한계 반응물일 수 있는 건데, 아직 나는 B를 2N몰도 안 넣어줬어. 6N몰밖에 안 넣어줬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선 누가 다 사용되는 거야? B가 다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B가 2 이상이래. 최소값 2로 잡아도 얘들아, 여기는 얘가 N몰 사용되려면 얘는 2N몰 있어야 되는데 나 2N몰 안 넣어줬죠. 내가 만약에 B가 3일 수도 있잖아. 3일에? 그럼 얘 N몰 사용될 때 얘 3N몰 사용돼야 되는데 3N몰 없는 거잖아. 해서 개수 B가 1보다 크대요. 그럼 B는 2 이상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A가 한계이려면 B는 최소한 2N몰 이상은 들어왔어야지 우리가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수 B는 1보다 큰 값인데 나는 B를 6분의 7N몰밖에 안 써줬기 때문에 B가 얼만지 몰라도 여기 무조건 B가 다 사용되는 구간 지점이다 라는 거를 판단하는 것이 일단 이 문제 첫 번째예요. 한계 반응물 교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넣어준 애가 한계인지 넣고 있는 애가 한계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개수에 대한 힌트와 내가 넣어준 양이 6분의 7N몰이라는 걸 통해서 Y 지점도 여전히 B가 한계인 구간이다 라는 걸 정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일단 그게 어려운 포인트 첫 번째지. 아까 문제는 우리가 한계 반응물이 정확히 어디서 교체됐는지 알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걸 몰랐어요. 대신 그걸 첫 번째로 알아냈고, 그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 기체의 부피도 아니고 질량도 아니고 밀도를 알려줬어요. 밀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두 가지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부피랑 질량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인 문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X랑 Y 지점에 대해서 질량과 부피를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럼 잘 봐라 얘들아. X는 너무 간단해. X는 누구만 있을 때야? 누구 안 넣어줬을 때니까.
B를 안 넣어줬을 때니까 딱 이 상황이잖아. A만 N몰 들어있는 상황이다. 그럼 그때 얘의 질량과 부피를 설명할 건데 일단 부피를 먼저 볼게요. 부피는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고 얘네들은 모두 다 기체이기 때문에 무슨 법칙을 쓸 거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을 쓸 거니까 X지점과 Y지점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부피는 어차피 몰수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저 통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양을 따져볼 건데 X는 A만 N몰 있을 때고 B 안 넣어줬으니까 N몰 그대로 유지되죠. X지점엔 A만 N몰 들어있습니다. 부피는 이따가 볼 거고요. 그럼 X지점의 질량 설명하고 Y로 넘어갈 건데요. 문제에서 A와 B의 분자량 B가 2대1이라고 알려줬지. 그럼 나 그냥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A의 분자량 2m입니다. B의 분자량 m입니다. 라고 미지수 m을 하나 사용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여기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인데 이 기체의 질량은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X지점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은 2mn이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일단 내가 설정한 미지수 m과 문제에서 준 미지수 n을 이용해서 질량은 2mn이고 n몰의 기체가 들어있다 라고 X지점 정리는 끝났어요. 복잡한 건 Y지점입니다. 자, Y지점에 대해서 볼 건데요. A가 B계의 B랑 만나서 EC가 된대. Y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내가 맨 처음에 A 몇 몰 넣어줬고 N몰 넣어줬고 Y지점에서는 B 몇 몰 넣어줬고 6분의 7 N몰 넣어줬는데 얘네들이 그대로 있어? 아니면 얘네들이 반응이 완결된 거야? 반응이 완결되고 나서 지점이 Y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반응하고 나서 남아있는 양을 따져줘야지 그게 전체 기체의 몰수가 되고 그게 전체 기체의 질량이 되는 거죠. A에다가 B를 넣어줬는데 A랑 B는 서로 반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 애들을 반응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를 일단 반응을 보내야지 질량과 몰수를 따질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Y에 대해서 아까 열심히 하나 알아낸 게 있어. Y지점은 누가 한계 반응물이야? B가 한계 반응물이었잖아요. 그럼 여긴 일단 B가 빵몰 남아있는 거죠. 여기부터 이제 너네가 좀 짜증나는 거 시작했네 얘들아. 그럼 봐봐. B는 6분의 7N몰 있었는데 빵몰 남았네? 그럼 B가 몇 몰이 반응에 참여했다는 거? 6분의 7N몰이 모두가 반응에 참여했다는 건 서술할 수 있지. 그럼 여기가 이제 숫자 계산이 좀 짜증나는데요. 사용하는 개념은 이거예요. 개수비는 반응 몰비와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B가 몇 몰이 반응에 참여하는지 알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기 만약에 여기서 적지 말아라. B가 1이야. 그럼 얘네 반응 몰비 몇 대 몇이니까? 1대 1이니까 얘 6분의 7N몰 사용될 때 얘 6분의 7N몰 사용되고 얘 6분의 14N몰이 생성된다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B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이거 미지수인 상태로 한번 반응 보내봅니다. A와 B는요. 반응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반응 개수비? 1대 B죠. 그럼 이게 누구랑 같아? 반응 몰비랑 같잖아. 그럼 이때 참여하는 A의 양을 네모라고 한다면 그때 B는 6분의 7N몰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개수비는 반응 몰비와 같다라는 개념을 비례식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네모가 뭐가 나오냐면 6B분의 7N이 나와요. 숫자 계산 지저분하지만 써보고 그 말은 내가 지금 구한 네모는 여기 칸이잖아. A가 6B분의 7N몰만큼이 반응에 참여합니다 라는 걸 구해준 거죠. 숫자 계산 지저분하지만 한번 보시고 일단 Y지점의 반응을 완결시킬 건데요. Y지점은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B는 몇 몰이 반응에 참여했는지 서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또 다른 정보는 A와 B 앞에 붙은 개수가 1대 B래. 여기는 가운데 줄은 반응 몰비가 개수비랑 똑같은 줄이니까 1대 B는 A에 참여하는 몰과 B가 참여하는 몰의 B값과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비례식을 세우는 건 우리가 많이 해봤어. 근데 이게 좀 다른 건 숫자 계산이 지저분한 거죠. 어쨌든 네모는 6B분의 7N이니까 A는 이만큼 참여하는 거야. 그러면 C는 뭐라고 서술할 수 있어? C도 이와 같이 서술하면 되는데 B 대 2는 서술하면 되는데 더 간단한 게 있죠. A랑 C는 개수비 몇 대 몇이니까?
1대2니까 얘 2배만큼 참여하는 거니까 6B분의 14N몰만큼이 이 반응에서 생성되고 있다라고 써주셔도 되죠. 개수비 1대2니까 반응 A와 C는 몰비가 1대2예요. 그래서 A만 좀 귀찮게 구해주시면 C는 좀 수월하게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A와 C의 양을 따져볼 건데 A는 N몰 있었는데 6B분의 7N몰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이만큼 남아있고요. C는 원래 없었는데 6B분의 14N몰 생성됐으니까 이만큼 있어요. 잘 봐봐라. 우리 지금 X지점과 Y지점에 누가 결국엔 비교하고 싶은 거야? 밀도가 비교하고 싶은 거야. 잘 잡아 얘들아. 근데 밀도는 두 개 개념이 섞여 있는 거야. 부피와 질량입니다. 해서 Y지점에 대해서 반응하고 나서 남아있는 전체 기체의 몰수와 반응하고 나서 남아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을 따져야지 얘네들의 질량비와 부피비를 설명해서 밀도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X지점은 A라는 기체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하는 게 조금 간단했던 반면에 Y지점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얘네들이 반응까지 진행이 돼. 그래서 반응을 진행시키고 나서야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가 몇 몰인지 서술할 수 있어요. 그럼 Y지점에 남아있는 전체 기체의 몰수는 B는 없으니까 A라는 기체와 C라는 기체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Y지점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양은요. N 더하기 6B분의 7N몰만큼이 Y지점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몰수가 됩니다. 단순히 얘랑 얘를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 왔어. 이제 우리 누구만 설명하면 돼? Y지점의 질량만 설명하면 되지. Y는 반응이 완결됐어. 지금 누구랑 누구 있어? A 이렇게 지저분한 양만큼 있고 B도 이만큼 지저분한 양만큼 있지요. 우리는 어쨌든 저기 전체 기체의 질량을 구해야 돼. 그럼 뭘에다가 누구 곱해주면?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돼. 그럼 A의 화학식량 알아요. 2M이죠. 여기다 2M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누구는? C는 화학식량 알아? 몰라? 몰라. 문제에서 B랑 A의 화학식량 B만 알려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C의 질량을 설명하려면 미지수가 하나가 더 등장해야 돼. 이미 3개 있잖아 우리 저기에. 미지수가 하나가 더 등장하는 건 좀 너무 어렵고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 어쨌든 여기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을 설명하면 되거든? 근데 나 C의 분자량을 몰라. 질량 관련해서 우리가 맨날 써먹는 법칙 뭐 있어? 질량 보존 법칙에 있죠. 그에 따르면 얘네들의 질량을 어떻게 조금 더 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기 어떻게? 반응하고 나서 남아있는 얘네들의 질량이 몇 g인지 서술해야 되잖아. 근데 반응이 진행되면 질량은 보존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 전체 질량은 결국엔 누구랑 똑같았던 거야? 내가 원래 넣어줬던 얘네들의 질량의 총합이랑 똑같았던 거야. 그게 질량 보존 법칙의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반응하고 나서 남아있는 A와 C의 질량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얘네들은 누구랑 똑같냐면 반응 전에 넣어준 반응물의 총 질량의 합의 질량과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랑 누구의 분자량은 아니까 A와 B의 분자량은 아니까 얘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얘는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 반응 전에 갖고 있던 전체 질량만 서술할 수 있으면 어차피 이때 질량이랑 이때 질량은 똑같기 때문에 Y지점에서의 질량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Y지점에서 얘네들의 질량은 얘네들의 질량이랑 똑같은데 A N몰이랑 B 6분의 7N몰의 질량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 아까 A의 분자량 얼마라고 했고 2M이라고 했고 B의 분자량 M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 각각 곱해주시면 여기는 원래 A 2Mn g이랑 B 6분의 7Mn g 즉 6분의 19Mn의 전체 반응물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얘네들도 당연히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질량의 합도 얼마다? 6분의 19mn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이따가 한 번 더 써먹을 거예요. 어쨌든 이때 질량은 6분의 19mn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자료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은근 많이 쓰입니다. 여기 3점짜리 문제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X지점과 Y지점에 대해서 모든 값들을 서술을 해봤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까 짚었지만 X지점과 Y지점은 밀도가 똑같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x랑 y에서 부피비랑 질량비가 같다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대해서나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식을 부피에 대한 식으로 바꿔볼게. 그럼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인 거잖아. 근데 x랑 y에서 뭐가 똑같대? 밀도가 똑같대. 그럼 결국엔 부피비는 질량비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와 y에서 부피비와 질량비가 같다는 관계를 써볼 거예요. x랑 y에서 질량비를 먼저 서술을 해보면 x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질량은 2mn, y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은 6분의 19mn입니다. 이게 x와 y 지점의 질량비죠. 이 질량비는 누구랑 같아야 돼? 부피비랑 같아야 돼? 근데 부피비는 어차피 누구랑 똑같으니까 각통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몰비랑 똑같으니까 n데 n 더하기 6b분의 7n과 이 비례식이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질량비는 부피비랑 같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밀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x에 대해서 서술한 질량비와 y에 대해서 설명한 질량 부피비를 각각 비례식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숫자 계산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지워지고 n 모두 다 지워지면요. 2대 6분의 19는 1대 1 더하기 6b분의 7이라는 비례식으로 정리될 수 있거든요. 이거 비례식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계산하면 b는 2가 나옵니다. 숫자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 B 얻어내려고 지금까지 자료 해석한 거예요. 정리해보시고 1분 뒤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X지점은 A만 있지만 Y지점은 A랑 B가 섞여서 걔네들의 반응이 완결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는 전체 기체가 원래 내가 넣어준 n 더하기 6분의 7n이 아니라 그 값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근데 걔네들이 반응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기체의 질량은 반응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애들의 질량과 똑같다라고 이 두 번 꼬아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기로 들어갈게요. 실린더에 A라는 반응물만 넣어놨어. 그 지점 X라고 내가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B라는 기체를 6분의 7n몰을 넣어줬어. 걔네들이 반응이 완결됐을 때 지점을 내가 Y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Y라는 지점의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찾아줘야 되는데 B가 1보다 크기 때문에 Y는 여전히 B가 한계인 지점입니다. 우리 X랑 Y에 대해서 밀도라는 값을 받았기 때문에 X라는 Y라는 지점에서 질량과 부피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문제에서 분자량비가 2대1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네들의 분자량을 이와 같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X지점에는요, A만 n몰이 있으니까 전체 기체 n몰이고요. n몰 A의 분자량은 2m이기 때문에 전체 기체의 질량을 2mn이라고 서술할 수 있어요. Y는 조금 복잡한데 반응을 완결시켜야 되죠. A n몰이랑 B 6분의 7n몰을 반응을 시킬 건데 일단 Y 지점은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B는 마지막에 0몰이니까 B가 몇 몰이 반응에 참여했네요. 그럼 그때 계속이 1대 B니까 비례식에 맞게 그때 A는 이만큼, C는 이만큼 반응에 참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이 문제에서 처음 해봤고요. 그에 따라 남아있는 전체 기체 몰수를 단순히 더해줘서 Y지점의 기체가 몇 몰 남아있는지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또 어려운 건 그 Y지점에 남아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도 서술해주셔야 되는데 C는 분자량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의 질량을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응 전에 얘네들의 질량의 합과 반응하고 나서 얘네들의 질량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질량 보존 법칙을 활용했고요. 얘네들은 A와 B의 분자량이 각각 2m과 m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체 질량을 서술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서술한 거에 따르면 X랑 Y는 밀도가 1대1로 똑같단 말이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럼 질량비랑 부피비가 똑같다는 거기 때문에 X랑 Y 지점의 질량비, X랑 Y 지점의 부피비를 몰비로 서술을 해줬고요. 그에 따라 B가 2라는 걸 얻어내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B는 2 맞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보기 볼 건데요. 니은 여기다 풀게요. B는 2니까 A는 이 B랑 반응해서 이 C를 생성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B를 1.5n몰을 넣어줬을 때 A는 처음에 n몰 넣어줬죠? 그럼 반응 보낼 수 있잖아. 개수비 1대2니까 얘가 1.5n몰이 다 사용돼요. 얘는 0.75n몰, 얘는 1.5n몰이 생성되겠죠. 개수비에 따라서. 그럼 남아있는 기체는 A도 0.25n 남아있고 C도 1.5n 있기 때문에 기체 종류는 두 가지가 남아있죠. 니은 틀렸습니다. 여긴 간단하고 디귿을 볼 건데요. 디귿은 내가 넣어준 B의 양이 3n몰일 때 전체 기체 밀도가 D보다 큰지 작은지 고르래. 아까 여기 6분의 7n몰 지점 줬는데 내가 B를 3n몰 넣어줬대. 그때 이 Y축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어쨌든 뭐 X랑 이 지점의 부피 질량을 비교하든 Y랑 이 지점의 부피 질량을 비교해서 D보다 밀도가 큰지 작은지를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얘들아 이 3n몰 넣어준 지점을 G라고 했을 때 G 지점의 양적 관계를 한번 볼 거예요. 일단 A는요 이 B를 만나서 이 C가 됩니다. 근데 G 지점은요 어떤 지점이냐면 A n몰에다가 B를 3n몰 넣어준 지점을 내가 지금 G 지점이라고 정해준 거죠. 그럼 일단 반응을 보내줘야 돼. 개수비 1대2니까 누가 다 사용돼? A가 n몰 다 사용되고 B가 2n몰 사용되는 거죠. 지금 한 개가 바뀐 이후 지점이네요. 그때 C는 2n몰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기체는 A가 빵몰 남아있고요. B가 n몰 남아있고요. C가 2n몰 들어있습니다. 이게 G 지점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종류와 양이지. 여기가 G 지점이다. 이게 G가 아니야 얘들아. 여기가 G예요. 여기는 G가 아닙니다. G는요 N과 3n몰에 A랑 B가 반응하고 나서예요. 그럼 우리 X 지점과 G 지점의 밀도를 서술해 볼 건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걸 서술해 볼 거예요. 부피는 몰비랑 똑같아. X 지점은 A가 n몰 들어있고요. G 지점은 전체 기체가 몇 몰 있는 거야? B n몰 남았고 C 2n몰 생성됐잖아. 좀 눈에 총기를 좀 가지시고 해서 여긴 전체 기체 3n몰 있으니까 부피비 1대3이죠. 이제 질량비만 따져주면 되는데 여기 질량은 우리 2mn이라고 썼잖아. 그럼 G 지점의 질량을 따질 건데 이번에 누구랑 누구 남아있는데? B랑 C 남아있는데 우리 어차피 누구 분자량 여전히 몰라. C의 분자량 여전히 모르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여기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은 누구랑 똑같다. 여기 들어있는 얘네들의 질량이랑 똑같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 분자량 2m이니까 A에 의해서 2mn 들어있고 B의 분자량 m이니까 얘에 의해서 3mn이 들어있는 거잖아. 이게 이 통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이 되겠죠. 아까 질량 보존 법칙을 새롭게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했으면 이해가 될 거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6대5가 나옵니다. 근데 X지점은 밀도가 2인데 이 값은 더 작아. 6분의 5배가 된 거니까 G지점에서 밀도는 D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 맞는 3번 골라주셔야 돼요. 질량 보존 법칙 아까 여기서 써먹었던 것을 디귿 보기에서도 한 번 더 써먹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여전히 C의 분자량을 모르기 때문에 해서 B를 3n몰 넣어줬을 때를 G지점이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나 이렇게 반응을 완결시켜서 여기 남아있는 기체들이 누군지 서술할 수 있는가 보시고요. 그럼 거기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몰수 쓸 수 있으니까 부피비 쓸 수 있는데 질량비는요. 얘네들의 질량을 구하려면 B의 분자량 곱해주고 C의 분자량을 곱해줘야 되는데 우린 C의 분자량을 모른다. 근데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어차피 반응물의 총 질량은 반응이 완결된 후에 물질들의 총 질량의 합과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질량을 서술할 수 있으면 되고요. 얘 분자량 2m이고 얘 분자량 m이기 때문에 이 통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은 5mn이 됩니다. 그럼 X지점과 Y지점의 밀도는 6대5야. X가 D니까 G지점에서 밀도는 6분의 5D가 되겠죠. 그래서 D보다 작으니까 기억 디귿 맞는 3번입니다.